자, 가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인장 등록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그 인장 등록은 보시면 인장은 첫 번째 생각하실게요.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등록돼 있죠? 예. 제목도 인장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인장 등록 신고서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하고 같은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하고 같은 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은 언제도 할 수 있다고?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장 등록 신고서 그러니까 이제 신고라고는 개념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을 통해 가지고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이 있죠. 그 인장을 행정관청에 비치된 공부에다 만다고 등록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신고가 아니고 뭐라고? 등록한다 이렇게 아셨죠? 오해하실까 봐서. 그래서 인장은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럼 누가요? 개공, 소공이 중요합니다. 개공, 소공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인장 등록은 해가지고 등록이고 의무자가 나오죠. 누가? 개공, 소공은 이렇게요. 이게 개공 등이라고 잘 바뀌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등록 신청 시부터 되겠죠. 혹은 또 고용 신고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에 의해서 이걸 의미를 조금 이제 담당 그 공무원은 어떻게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US 뭐죠 이거 꽂는 거 USB 거기에 인장 있잖아요. 인장 그걸 다운을 받아서 그걸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인장 등록 말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된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할 인장의 종류 있죠.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있잖아, 그죠? 옆에다가 뭐라 적냐면 인감 해가지고요. X. 개인은 인감 사용에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뭘 인감이라 그럽니까? 개인 뭘 인감이라냐면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읍면동 사무소 있죠.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인장을 인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감 사용에 의무가 없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도 넣으면 안 돼요. 두 개 다 하셨죠? 딱 적고 X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감 X, 인감증명법 X 하셨죠? 그러니까 지문에 인감증명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쓸 때도 그건 인감이에요. 그냥 도장이에요. 도장. 동일성.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의사가 맞다. 아셨죠? 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거 뭐겠어요? 예. 무인이지 뭐, 그죠? 어쨌든, 사인 말고, 예. 그러니까, 인감하고 인감증명법, 개인도, 그죠? 그 계약서에도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죠? 나오면 X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뭐라고 돼 있죠? 뒤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인장의 성명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명이라도 실명의 뭐다 일정 크기다. 이게 개인 다 해요. 이게 인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 실명의 일정 크기다. 아셨죠? 실명의 일정 크기의 인장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7에서 30mm입니다. 센티가 아니고. 그죠? 7에서 30cm짜리 한번 보셨어요 혹시? 도장 파러 가면 있는데 앞에 두고 있는 거 있죠? 자, 실명의 일정 크기 요거. 자, 그래서 실명의 일정 크기 해가지고 더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인 개공 있죠?
그건 뒤에다 역시 이렇게 인감이라고 좀 인감. 법인은 인감입니다. 그럼 뭘 인감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밑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걸 뭐라고? 법인 인감 그래요. 개인은 인감 증명법이고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합니다. 이렇게 인감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를 딱 가면 분사무소는요. 위에 보신 법인의 인장이 있죠. 법인의 인장하고 뒤에 보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 종류가 몇 개다? 두 개입니다. 그죠? 법인의 인장과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까지 종류가 두 가지다. 종류가 두 가지라는 말은 뭐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틀린 거 알겠죠? 종류가 두 가지라는 말은 선택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거지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셨죠? 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인장 등록의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등록 신청 시나 고용 신고 시에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의 방법은 저 1번에 보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르되 그러죠.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감증명서에다가 줄을 닦았죠. 뒤에. 그리고 주어가 뭡니까? 법인인 개공입니다. 그리고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딱 줄 긋고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주어가 법인인 경우를 꼭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3개 있거든요. 분사무소 나오면 주어는 법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주가 따라옵니다. 주가. 그 다음에 겸업 그러면 주어는 법인이고 제재는요 상취. 인감증명서가 나왔죠. 주어는 법인.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한다까지. 그러니까 앞부분 주어가 법인이라는 거고 뒤에 따라오는 건 그 문제가 나오면 주된 포인트예요. 답을 찾는 포인트 아셨죠? 이렇게 세 가지는 특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장 변경입니다. 변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변경한 경우에는 끊어요. 후죠? 그 다음에 7일입니까? 10일입니까? 7일입니다.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첨부 줄 거고 뭘 첨부한다고?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뭘 찍기 때문에 인장을 날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인장에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아셨죠? 넘어가고.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정지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인장 등록의 의무자가 누구였죠? 개공, 소공이었죠. 그럼 제재는 뭐라고? 정지니까.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은요? 단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격 정지 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자, 휴업이 나오고 폐업이 나오는데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상에 휴업이 나왔다. 휴업 등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신고 시점하고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사유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거든요. 휴업, 그 다음에 폐업, 그리고 재개업, 기간 변경까지 몇 개? 4가지.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전신고입니다. 우리가 신고 그러면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를 그러면 사후, 그죠? 원래 신고란 개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후신고인데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똑같아요. 동일 서식입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한 위반은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데 하나만 뭐라고 업무 정지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고용인 신고였어요. 오늘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경우 말고 그냥 신고 의무를 해태하다. 경미합니다, 경미해. 알죠?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아셨죠? 그러면 휴폐업의 경우에는 이거 방문 신고만 됩니다. 방문 신고만 된다가 뭐냐면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업한 개공이죠. 휴업한 경우에 사무소에는 등록증이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없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재개와 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말은 가도 돼, 안 돼? 안 가도 되는데 가도 되죠? 그러니까 방식이 방문 신고를 하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든 둘 다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요, 방문 신고만 된다는 뜻이고, 아셨죠? 이렇게. 자, 일단 그러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뭐냐면 요 두 개가 나와요. 휴업하고 재개하고. 자, 시험 지문에 휴업이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에 그죠? 휴업한다 그럴 때 이 지문이 그렇게 가끔 나와요.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국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사전 신고라는 데 포인트를 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휴업하기 전에 신고하세요 이 말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갖다가 그죠? 이게 법 조문상으로죠. 우리가 옳고 그른 판단할 때는 이게 휴업하면 다 신고해야 된단 말이 돼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에요.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휴업 기간이 3월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한다 해가지고 그 지문대로 돼버리면 그럼 휴업하면 다 신고하느냐가 돼요. 그러니까 사전 신고를 해야 되지만 3월을 말할 때 초과해서 그죠? 초과해서 할 때 휴업할 때만 신고하라. 그리고 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리고 등록증을 뭐 한다고 첨부하니까 방문 신고다까지. 그러니까 휴업이 딱 나오면 습관적으로 앞에 3초가 있는지 그리고 시점이 맞는지 그리고 방문 신고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가로 열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 제외라고 되어 있는지 그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시겠죠? 휴업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앞에 몇 초? 3초. 고기가 제일 알맞게 굽는 시간 3초. 요즘에 TV 보니까 먹는 방송이 돼요. 근데 먹는 방송인데 그게 보니까 그 별로 그 리액션이 사실 사기 같아요. 맛있다 해가지고 가보면 맛없는 집이 그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게 대부분 같은데. 근데 맛있는 집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간만에 가는 괜찮네는 거. 근데 거기 보니까 맛있는 역습 뜨는 거 뭐 있대요? 김준현하고 뭐 이렇게 뚱뚱한 애들 나오는 데 있잖아요. 뚱브라더스. 근데 걔들은 먹는 거 자체가 맛있게 먹더만. 그죠? 걔들이 그 얘기한 그 고기 있잖아, 고기 맛있게 굽는 방법. 앞으로 30초, 뒤로 20초, 전체 30초. 323 법칙이라고. 이거 한우 꿀 때. 불판 온도가 300도씨가 돼야 되고, 300도씨로 달가졌을 때, 앞으로 30초, 뒷면 20초. 그리고 다시 한번 해집어서 30초. 그리고 먹으면 제일 맛있다. 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약간 안 익은 이도 있잖아, 안에. 그냥 원칙, 그렇다, 맛있다 하니까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좀 매 익히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놈들이 보면, 저래 고기를 어째 저래 먹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먹어요.
어쨌든 뭐 내 입맛에 맞으면 되지 뭐 그죠? 자 어쨌든 이거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3초 사전 방문 신고인데 지문에 만나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X다. 왜 X죠? 그죠? 제가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중개행위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이 끝났지만 등록증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재개 신고입니다. 재개 한때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적시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그죠? 확인 절차 필요 없거든요. 적시 반환합니까? 재교부합니까? 가지고 있던 걸 돌려주는 거죠. 그게 반환이고 재교부는요 신규 발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됐죠? 요것도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은 항상 한 번씩 다 나왔던 질문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틀은 끝났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도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몇 월? 3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3월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라오니까. 아셨죠? 그런데 휴업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는 쉴 수 있다? 6월까지는 휴업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휴업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거든요. 6월이 초과되면. 그래서 그 등록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금지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야기죠. 뭐 입영이라든지 요양, 그죠? 그 다음에 취약 같은 거 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건 6월 초과입니까? 3월 초과입니까? 6월 초과입니다. 3월을 초과하는 우리가 휴업을 언제 할까요? 휴업을 언제 할까요? 네? 하고 싶을 때 하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여기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셨죠? 그냥 하고 싶을 때 합니다. 하고 싶을 때. 아셨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휴업. 126페이지에 보니까 휴업 및 폐업이 있습니다. 휴업 신고다 그럴 때 휴업이란 말이 딱 나오면 순서대로 그죠? 앞에 몇 초? 3초. 그 다음에 사전이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바로 밑에 등록증 첨부 됐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전자신고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업기간 그러니까 휴업기간은 뭘 초과할 수 없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 입영, 취약 등등 아셨죠? 예. 지금 입영 거니까 지금 이제 휴대폰을 줘요. 부대도 휴대폰을. 그러니까 휴대폰을 주니까 애들이 다 고개만 숙이고 있대요. 휴대폰 보니라고. 그래서 6시부터 해가지고 8시 45분까지인가 쓴대요. 그래서 다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대도 이제 뒤에도 알지도 못하는 게 휴대폰 주면 애들 뭐 국방이 무슨 뭐 하는 참 지랄도 그게 부대가 무슨 허술하기도 아니고 그 핸드폰 다 뺏드는데 그죠? 그리고 제일 군대 안에서 심한 단절감이 뭡니까? 사회와 단절이 그거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또 많이 좀 그 마음이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 하는 거 보면 그 군대 안 갔을게 시게. 군대 나도 안 간 게 그렇게. 무슨 국방이 무슨 정신머리 문제지 그죠? 그런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좀 그런가 봐요. 요새는 구타 이런 것도 뭐 할 수 없대요. 하면 마음의 소리 바로 써뿐네 그냥. 예? 하여튼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는 제목 옆에 있잖아요. 신고 사유 없음 이거 하면 돼요. 폐업 신고는 뭐가 없다고? 신고 사유가 없어요. 신고 사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 지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뭐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오덱스다 X예요. 그런 말 없어요. 폐업 언제 할까? 예. 하고 싶을 때. 그죠? 돈 안 내면 안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폐업하고자 할 때 해가지고요. 보시고 등록증 첨부 나오죠?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러니까 전자신고에 의한 경우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폐업은 딱 묶어서 신고 방식이 방문신고다. 그래서 2번 갑니다. 휴업기간과 그 다음에 변경 재개신고가 나오는데 등록관청에 그죠? 미리 신고하고 둘 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해야 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말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받으려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업을 하려면 받으러 가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고 방식이 가서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만약에 재개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중개업 종사하려면 받으러 가겠죠. 아셨죠? 신고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어디에? 즉시 반환 있죠. 재개 신고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까지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분사무소는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 등록을 통해 설치하는 사무소를 뭐라 그러죠? 주된 사무소, 그죠? 주된 사무소. 신고를 통해서 둘 수 있는 걸 분사무소 그래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그랬는데 주된 사무소에서는 누가 업무를 수행하죠? 대표가. 분사무소는요, 책임자가. 분사무소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사실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무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기간 변경 재개할 수 있고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라는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셨죠? 근데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신고 등 있잖아요. 이게 휴폐업 등의 신고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죠? 분 뒤에는 뭐가 온다고? 주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 위반했을 때 제재 신고 안 하면 100과 그 다음에 6월 초과하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임의적, 상대적, 재량적 같은 말입니다.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휴폐업에 관한 경우도 협회에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오른쪽에 보니까 서식 있죠? 휴폐업 재개 기간 변경까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한다. 이렇게요. 자, 갑니다. 135페이지로 갑니다. 135페이지.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일까요? 자, 나온 김에 그죠?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중개의뢰인하고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인데 중개의뢰인이 여러 명의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뭐라 할까요? 이거 일반 중개, 즉 일반이란 말은 보편적이다,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 중개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의 계공만 딱 정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게 뭘까요? 전속 중개입니다. 이 두 개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공인중개사 법에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일반 중개 해가지고 법 제22조 박스 보입니까? 자, 박스에 보니까 일반 중개 계약 법 제22조 일반 중개 계약 돼 있죠. 따라서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다 아니다? 이니까 거기 있겠죠. 그래서 법 제22조 일반 중개 계약 법정 중개 방식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령 맨 밑에요. 박스 안에 밑에 국토교통부령 제13조 일반 중개 계약서에 서식 그래가지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이게
별지 서식 혹은 법정 서식 혹은 표준 서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서식 맞죠, 그죠? 근데 대통령령 제19조 갑니다. 박스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 그 뒤에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자 죽었죠. 권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사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법정 중개 방식,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 다음에 보니까요. 중개 의뢰인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건 작성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작성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안 써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뢰인이 그러면 취하라고 하면 가지.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가 중개 계약을 할 거면 써줄 거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써주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기재 사항이 있죠. 이건 일반 중개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간 아셨죠? 이 내용이 들어간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어떤 내용들을 요청하는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두 번 나왔어, 두 번. 두 번 나왔는데, 그것도 언제 나왔냐면, 일반 중개 계약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있잖아요. 연달아 두 번 나왔어요. 그 이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잠이 안 온다 이러면 한번 보면 돼. 일단은 일반 중개 계약은 이 석줄이면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없다. 이 끝이에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으로 갑니다. 전속 중개 계약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에 가기 전에 지금 1번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 유효기간 나오죠. 그 나머지는 전속 중개 계약서 상의 내용인데, 일단은 자, 전속 중개 계약은 법제 23조에 있습니다. 2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속 중개 계약은 자, 1번 오른쪽에 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에다가 체크하시고 전속 중개 계약이 의무일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개 방식은 뭐라고요? 일반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가 의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나오는데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되어 있고 다만 약정에 따른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효기간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3월 원칙 약정 우선 그럼 돼요.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우선한다. 3월 원칙 약정 우선. 적었죠? 예. 그리고 개공의 의무 뭐 쭉 나오는데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된 해가지고요. 어떤 의무가 있냐 하니까 자,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보입니까? 의무가 있는데 자, 원래는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만 기억하세요.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및 보존 의무 있죠. 적고 옆에다가 업무 정지라고 적어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의무를 보실 때 항상 이거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요.
서면 관련 위반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제재가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랬는데 여기 이 서면은 서식이죠. 어떤 게 있나 하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세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게 전속중개계약서고 전속중개계약서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는 게 확인설명서고 그리고 거래계약서까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랬는데 3개 아셨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서명만 하고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등등 아셨죠? 이 서식과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은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치와 업무 정지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이건 그 등록의 성격상,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성격상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공의 사망이라든가 법인의 해산, 맛이 갔다 결계사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정지기간 중에 뭘 했다.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걸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업무를 위반해서 받는 제재가 아니라 거기 해당되면 그냥 애누리 없이 날아가요. 아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정지, 상치하고 업무정지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아셨죠? 근데 상치도 실제로 있잖아요. 첫 번째 위반이 뭐가 된다?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는 없잖아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래 뭐라고?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근데 상치가 이제 두 번째 되면요. 그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위반의 경중을 이렇게 차이를 둔 거지. 실제로 상치라는 제재는 없어요. 그죠? 실제 받는 건 뭐다? 업무정지나 아니면 중복했을 때는 아예 취소시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 상치 차이가 업무정지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 두 번 업무정지를 받고 세 번째 업무정지 위반이면 절치. 상치는 두 번째 위반이면 바로 절치. 아셨죠? 예, 그래서 위반의 경중에 차이를 둔 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2개 주어지거든요. 2개.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서면 관련 위반이 업무정지, 즉 전속중개계약서와 관련된 위반이 업무정지라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당연히 뭐겠어요? 상치겠죠. 기본적으로 개공한테 주어지는 제재는 2개라잖아요. 근데 전속중개계약 관련해가지고 의무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 근데 하나가 뭐라고? 업무정지고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뭐다? 상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의무 있잖아. 뒤에. 여기다 뭐라 적을까요? 상치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1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부터 해가지고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라 되어 있고 2번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리고 2번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상치인데 1번에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에 그랬죠. 빨리 신중하게 하셨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끊어요. 딱 자르시고 정보공개 방법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2개입니다.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또는 딱 체크하시고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공개는 아닙니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즉 정보 공개는 의무인 동시에 금지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다 두고 뒤에 보시면 142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142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보면 법조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체결하게 되면 두 개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전 의무가 하나, 두 번째 정보공개 의무가 둘,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까지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에 보십시오. 일단은 계약 종류가 나오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이라고 보입니까?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보입니까? 체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의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뢰 누굽니까? 개공입니다. 개공. 의뢰는 개공입니다. 그죠? 개공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개공의 의무사항이 보니까 1번에요. 자, 줄 것죠? 2주의 1회 이상 줄 것고 142페이지에 서식 있죠? 좀 작긴 한데 이걸 일단 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보고 다시 앞으로 갈 거거든요. 이게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구도로 문서 동그라미 하시고 자, 두 번째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에다가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방법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컷 하시고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라고 보셨죠? 그죠?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자, 공개한 때는 이라고 줄을 꼽아요. 찾았습니까? 142페이지에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시기가 눈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체 없이 돼 있죠. 그러면 이미 공개된 사항이잖아. 그죠? 이미 공개된 사항,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었거나 신속을 기할 때는요.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구도로 문서에다가 체크하시고 문서로 통지한다 되어 있고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정보 공개는 의무인 동시에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시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OX. 지금 봤잖아 금방. 공개 또는 비공개 그래가지고 딱 적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눈으로 자꾸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있죠. 갑이 누구예요? 의뢰인입니다.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은 의무사항입니까? 권리 의무사항입니까?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권리에다가 딱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그 권리 의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나왔었냐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안 나왔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 1번에 보니까 자 다음 각호 해당할 때 쭉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돼 있죠. 그리고 다만 3호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끊어봐요. 중개보수의 50%를 주는 게 아니고 범위에서 소요된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한다 있죠. 비용에 딱 체크하죠. 그러니까 밑에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앞에 위약금 적으시고 3번에 앞에 비용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약금과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불편하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설명이 뭐냐면 이 서식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앞에 잠깐 봤잖아, 그죠? 그거는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요건 전속중개계약서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눈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어차피 뒤에 또 본문에 보실 거니까 1번, 2번이 위약금, 3번이 비용인데 내용이 안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있죠. 그리고 다른 계공한테 뭐 했다고?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속중개계약을 A하고 갑이 맺었어요.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A가 다른 계공 을에게 뭐 했다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A가 갑한테 위약금 줘야 될까요? 항상 머릿속에 전제로 둘 게 뭐냐면 거래 없이는 보수 없고 보수 없으면 위약금도 없어요. 거래돼서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의뢰했는데 을이 소개한 B라는 사람하고 뭐 했다? 거래가 되면 A는 을한테는 보수를 줘야 되고 갑한테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뢰 뒤에 뭐가 온다고? 거래가 따라와야 됩니다. 거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역시 유효기간 내에다가 줄을 긋고요. 이 경우에 갑이 A하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갑이 A, B가 갑을 맺다 배제한 거죠. 딱 배제를 하고 배제하면 괘씸하죠. 근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뭐가 돼야 돼? 거래가 돼야 됩니다. 역시 이번에 위약금에도 포인트가 뭡니까? 거래입니다. 거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자 전속중개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전속중개계약은 1대1인데 자 A하고 갑하고 전속중개를 맺었어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성격상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는 걸 인정합니다. 직접 계약을 인정한다는 말은 이 경우에 A는 갑한테 보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뜻입니다. 그러면 갑은 전속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중개활동을 했겠죠. 비용을 써가면서. 그런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해서 가버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보수는 보수대로 못 받고 하셨죠. 그런 경우니까 일반 중개계약보다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 전속권이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비용 썼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니까 우리는 전속중개계약을 지향하거든요.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갑이 손해는 보지 않게 하겠다. 얼마? 법정 보수의 얼마만큼? 50%를 주는 거 아니죠? 법정 보수의 50%의 범위 안에서 뭘 준다고? 소요된 비용입니까? 위약금입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가 포인트입니다. 범위에서. 그리고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 중개보수가 있고 자 5번 의뢰 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2개.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수령 시에는 전액을 환급합니까? 차액입니까? 차액을 환급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 소홀에 따라서 무슨 손해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세요. 6번. 그 밖에 사항이 있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끊어봐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뒤집어서 이 계약서에 정한 사항은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계약서에 정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고 표준서식이고 별지 서식 똑같은 말이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뭘?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말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통씩 보존하는데 보관한다 돼 있죠. 몇 년간요? 3년간 보관하고 의뢰인과 개공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안 한다? 기재하죠. 그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속중개계약서 오른쪽 뒷면이거든요.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전용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고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대상물에 표시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표시사항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월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있죠. 즉 금융 관련 사항을 어디다가 기재한다? 중개대상물 표시란에 기재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란에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월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같은 이 금융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는 거. 그리고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 중개의뢰금액 그 밖의 사항까지. 그런데 이번에 권리 취득용 있잖아요. 그죠? 취득용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권리 이전용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기재할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요. 답은 너무 쉬웠어요. 실제 거래가였어요. 실제 거래가가 나올 리가 없죠. 중개계약에서 실가가 나옵니까? 의뢰가입니까? 의뢰가죠. 그죠?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밑에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에 뭘 첨부한다?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할 때 뭘 첨부해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해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 다시 앞으로 가보시죠.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137페이지에 보니까요. 개공의 의무죠. 몇 개 있다? 두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및 보존 의무 위반하면 업무 정지 그랬고, 두 번째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상취 그랬죠. 정보 공개는 빨리 신중하게 7일 이내에. 정보 공개 방법 몇 개 있다? 두 개. 둘 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까?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두 번째, 자, 공개한 때는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구두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세 번째, 최소한 업무 처리 사항은 2주에 몇 번? 2주에 1회 이상 구두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정보, 자, 3번에 공개할 정보의 내용되어 있죠. 자, 넘겨보십시오.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총 몇 개 있다?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이건 7개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이 7가지 항목을 만다고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언제까지요? 7일 이내에 하셨죠? 근데 정보 공개 사항이 나오면 딱 정리할 수 있게 두 개입니다. 일단은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 보입니까? 인적사항은 동그라미 2번에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 금지. 그죠? 그리고 7번에 보니까 공시지가 보입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금방 우리 시작할 때 1번부터 7번까지는 공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 대답하셨어요? 근데 왜? 그죠? 예를 물은 게 아니잖아 지금.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다만 언제? 임대차의 경우에만. 아까하고 똑같아요.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원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뭐 한다고? 바로 하진 않는다고. 얼마? 2달간 기다려주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공개 의무입니다. 의무. 다만 언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공개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자꾸 단서를 원칙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공시지가가 임대차의 경우에 그러니까 전속 사실은 이건 다 시험에서 전속 중개에서 묻는데 임대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예, 공시지가 찾는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에서 임대차가 나오면 공시지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까? 공시지가하고 임대가가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아무 정보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공시지가하고 인구 추이예요. 인구 추이. 그 땅을 살 때. 그러니까 최소한 땅을 사는 지역이에요. 그죠? 인구가 느는 지역인지 주는 지역인지를 봐야 되고. 그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죠. 최근 몇 년간에 그 지역의 인구 추이 있잖아요. 유입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 대장 때 보면 개별 공시지가 추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그러면 내가 아무 개발 호재가 없어도 10년 뒤 되면 올라가는 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땅을 딱 봤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90원.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죠? 그래서 매매할 때는 공시지가가 고려사항이지만 임대가의 경우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설명해줘도 되지만, 아셨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왔던 얘가 그거예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이렇게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필수 공개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뭐 찾는 거야? 그렇죠? 공시지가 찾는 거죠. 전속중개에서 임대차가 나오면 딱 그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위약금 지불 있죠? 위약금 지불 딱 보는 순간 거래라는 단어가 기억나야 됩니다. 위약금을 지불하려면 뭐가 돼야 돼?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유효기간 내 줄을 딱 긋고, 그죠? 유효기간 내 줄을 딱 긋고 쭉 가서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줄에 거래 동그라미. 다른 경우한테 뭐 했다고? 의뢰해서 뭐가요?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뭐 한다고? 위약금을 줍니다. 위약금이란 법정 보수 전액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똑같이 봐요. 유효기간 내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소개받은 상대방과 두 번째 줄 개공을 뭐 했다고? 배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앞에 배제. 다 시킨 거죠.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뭐 했어? 거래했습니다. 거래. 역시 이때도 뭐 한다?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소요된 비용이 나옵니다. 소요된 비용이다 할 때 역시 유효기간 내 줄을 딱 끄고 자 갑니다. 중개보수의 끊어봐요. 저 끝에 중개보수의 컷 잘랐죠. 그 다음에 50%의 금액의 할 때 50%의 컷 자르시고 그 다음에 범위 S 밑줄 딱 긋고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확인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한다.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한다. 중개보수의 50%의 범위 안에서 뭘 소요된 비용 자리에 위약금을 바꾸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틀린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정보수의 50%의 금액의 범위에서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의무가 두 가지 주어지죠. 서면 관련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라고 했으니까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상치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정보망부터 가겠습니다.